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조금 눈발이 흩날렸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거기다가 눈발까지 흩날리면 길이 많이 또 얼어붙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출근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2588. My name is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제가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얘기입니다.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말을 들어보면 법률 전문가답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은 답변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버티고 그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보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전부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능함을 청문회에서 떳떳이 인정하는 모습, 그 당당함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남이 자신의 무능함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야 정상일 텐데 이런 모습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듭니다. 정유라 씨가 지정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것이다. 외교부가 어제 해외 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권 무효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정유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겁니다. 지난번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의 소재지를 찾았다고 했지만 도대체 그곳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아침 모 일간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정유라의 모습을 봤다는 교민들의 증인을 싣고 있지만 이건 역시 제대로 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정유라가 스위스 등지에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글쎄 맞는 얘기인지 정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돈 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이런 사람의 망명을 받아줄 유럽 국가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정유라의 소재지부터 찾아야 합니다. 담배 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배값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이 표기된다. 오늘부터 생산되는 담배값에는 13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관철된 흡연 경고 그림이 부착됩니다. 시중에 경고 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인데요. 이런 그림이 어느 정도 금연에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남아 등지에서 가보면 끔찍한 사진이 있는 담배값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의 금연율을 생각해보면 그 효과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연율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흡연자들도 매년 금연을 계획하지만 실현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금연해보죠.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재정정책에 대해서 쓴소리했다는 것부터 알아볼까요? 네,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는데 지난 16일만 해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하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났을 때만 해도 동주공재란 말이 오갔습니다. 예.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 항상 함께하자. 정책 예. 협력을 외쳤었는데 엿새 만에 한은의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제로금, 이주열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로금리,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예. 재정정책의 시대가 왔다.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1조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이제 재정정책을 쓰겠다라고 했으니 한국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국내로 눈을 돌리면 내년에 재정정책은 완화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주열 총재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벌써 우리 내년 예산 슈퍼 예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8조 이상을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면 공격적인 거 아니냐 하고 할 수 있지만 올해 추경이 있었죠. 추가 경정 예산이 있었죠. 이걸 감안한다면 내년의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0.5%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니까 재정정책이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정부가 한은한테 금리 인하를 요청하곤 했는데 이번에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흔히 항상 기획재정부와 한은 간의 핑퐁 게임이라고 하죠. 예. 너 통화정책 좀 더 완화적으로 해라. 아니 재정신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항상 정부 쪽에서 압박을 가했죠. 그래서 한때는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이런 오명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한은이 기획재정부, 정부를 상대로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를 미국이 올렸잖아요. 최근에 그죠? 근데 그러면 한국도 올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 아실 겁니다.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죠. 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액이 9조 원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그닥 좋지 않으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면 어떻게 되죠? 미국 금리와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0.5. 금리 상당 기준으로 봤을 때 0.5%포인트인데 우리가 더 금리를 내리면 그 미국과 금리가 거의 같아지는 상황이 되죠. 미국 금리, 우리 금리 비슷한 상황이 되면 외화가 빠져나가죠. 맞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물줄기가 통화정책, 금리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또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재정을 확대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00원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후부터 1,200원을 넘어섰었는데요. 그 이후에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최종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원 20전 오른 1,199원 10전에 마감을 했는데 예. 이게 장중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 오른 건 지난 3월 11일 이후 9개월 만의 일이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해서 미국이 전체 금융시장이 블랙홀이 되고 강달러 정책이 계속 이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우리나라 수출에는 좋겠죠. 그래서 수출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데, 다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거고요. 아시아 통화 가치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았는데 원화만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분기쯤에 1,25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금융시장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 저격수로 통상정책 담당으로 임명했네요. 이 중국하고 참 마찰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저격수인 어바인의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중국은 반칙을 통해서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이다. 미국 교육, 미국 재정 적자, 수출 무역 적자를 더욱더 키우는 하나의 나라로 지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쓸지 하나의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서까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을 해가겠다는 형식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이런 통계가 나온 모양이에요. 예? 통계청이 자영업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예. 전체 자영업자 중에 21.2%가 연 매출이 1,200만 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곳 중에 1곳 이상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종업원들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82%가 자영업자의 82%가 나홀로 사장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니까 전체 자영업에서 고용 효과는 작년에 비해서 2014년에 비해서 17,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영세 자영업자가 거의 자영업자들 무덤이 되고 있는데 창업하는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1년 미만인 율이 13.3%로 많이 늘었고요. 예. 특히 매출 현황을 보면 여성 자영업자, 여성 사장인 부분이 좀 더 매출이 적었습니다. 전체 48.6% 여성 자영업자 사장이 48.6%가 4,600만 원 미만이었고요. 예. 남성 같은 경우는 37.4%였습니다. 그게 숙박 음식업에 매출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2월 FIFA 랭킹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37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 11월에도 37위였거든요. 예. 12월에도 이 37위를 유지하면서 이 한국 축구가 2016년을 FIFA 랭킹 37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1월에 69위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1월을 51위로 시작을 해서 37위로 마무리했으니까 올 한 해 선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시아에선 여전히 이란이 29위로 1위고요. 그 다음이 우리, 일본, 호주 순인데 일본이 45위, 호주가 47위입니다. 예. 그리고 K리그 클래스 선수들의 올해나 평균 연봉이 1억 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최고 연봉을 받은 선수 전북의 김신욱 선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프로축구 연맹이 K리그 1부 리그 클래식하고 2부 리그 이 챌린지 구단의 올해 연봉을 집계했는데요. 네. 이 K리그 클래식 11개 구단의 이 평균 연봉이 1억 7,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팀별로 보면은 전북 현대가 이 3억 9,5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고요. 그 다음이 FC 서울인데 FC 서울은 2억 2,200만 원으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별로 살펴보니까 역시 전북이 이 개인 연봉 랭킹 1, 2, 3위를 휩쓸었는데 네.
이 김신욱 선수가 14억 6천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보경 선수가 10억 원, 그리고 3위가 이동국 선수가 이 8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8억 6천만. 이게 좀 야구하고 축구하고 좀 돈 차이가 나네요. 예? 예. 자, 그리고 스포츠 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육상 선수, 그 여호수아라는 선수 알고 계실 텐데. 예. 육상 단거리 이 여호수아 선수가 법슬레이 선수로 전향한다고 그러네요. 예? 예, 이 여우수아 선수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28년 만에 이 한국 남자 육상 단거리에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낸 선수거든요. 예. 이제 한국 남자 육상 단거리의 에이스입니다. 근데 여우수아 선수가 이 봅슬레이로 전향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봅슬레이가 이 순간적인 가속과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상 선수들이 봅슬레이로 전향하는 경우가 외국에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름에는 육상을 하고 겨울에는 봅슬레이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투잡지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우수아 선수 이제 소속팀을 찾아서 봅슬레이 4인승에 도전할 계획이고요.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47살의 평범한 여성 운행원이 100km 스키를 완주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들과 함께 도전했다고 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도전했다고 그러는데, 아들은 중도에서 포기를 하고 어떻게 엄마만 완주를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이요. 네. 올해 나이 47살의 은행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어머니인 이성희 씨거든요. 예. 그제 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열렸던 이 챌린지컵 시리즈 100km 스키를 완주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500m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을 200바퀴 돌아야지 되거든요. 아이고, 세기도 힘들겠네요. 예, 그래서, 이 새벽 4시 23분에 출발했고요. 저녁 9시 42분에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스키 타면서 밥도 먹는 거예요? 예. 아유. 중간중간에요. 네 아들도 함께 참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2시간 30분 만에 포기를 했고요. 이성희 씨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으로 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인데 올해 3월에는 이 서울에서 열렸던 100km 울트라 마라톤 완주했고요. 6월에 이 제주도에서 열린 226km 철인 3종 경기, 9월에 이 전남 고흥에서 100km 카누 경기를 모두 완주한 분입니다. 예. 이 언론에서 이 슈퍼우먼, 울트라우먼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줬는데 이 슈퍼우먼, 울트라우먼이라는 이 수식어가 단순히 이 체력이 강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아유,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어제 프로배구에선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꺾고 5연승을 달렸죠. 예, 이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3대1로 이기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블로킹을 무려 15개나 기록했거든요. 이 어제 승리로 2위 한국전력이 1위 현대캐피탈을 승점 1점 차로 바짝 뒤쫓았고요. 이 프로농구에서는 꼴찌 KT가 LG를 83대 81로 이기고 시즌 첫 2연승을 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인간비타민 고슴도치 엄마 장영란입니다. 엄마들이 요맘때 되면 고민이 참 많아져요. 아이들 선물, 와우, 고민되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끝나면 또 설, 선물 골치 아파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선물은 어떠세요? 건강한 지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비옥한 땅, 실컷 숨쉬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공기.
후룩후룩 걱정 없이 마시는 맑은 물. 얼마면 살 수 있냐고요? 빼세요. 빼세요. 빼라고요. 이번 연말 선물은 포장비를 빼세요. 과대 포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 줄 수 있답니다. 속이 꽉 차야지 겉만 화려하면 뭘 하냐고요. 빼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에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투자를 튼튼하게. 자산을 든든하게. 내일을 탄탄하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피부 케어, 두피 케어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시죠? 그럼 몸은요? 바디엔 토비콤 골드죠. 토비콤 골드는 비타민 A에서 항산화까지 요즘 바디를 위한 바디 비타민. 하루 한 알 바디 비타민 토비콤 골드 안공약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잦아들기는커녕 아직도 확산세에 있는 AI 때문에 서민부터 농민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닭 5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지금 살처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산란개들이 살처분된 경우가 많아서 계란값은 폭등하고 판매 가능한 계란 자체가 지금 부족해서 마트에서는 한 사람당 한 판 이렇게 한정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란대란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치킨전의 저자죠. 정은정 농촌농업사회학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계란값이 지금 많이 올랐죠? 아, 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예. 산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산지 가격 자체는 그냥 이제 지금 현재 뭐 공급량 자체는 달려서 한 달 전보다는 좀 오르긴 했지만요. 뭐 소비자가보다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예. 이렇게 계란 사기 힘들어진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뭐 2014년 어떤 조류독감은 육계, 그러니까 즉 고기 닭에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드문 일인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 부분 이게 이제 문제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산란개들이 많이 살처분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많이 막 알려지진 않는데 오리 피해도 좀 많이 심하거든요. 예. 이번에 육개, 그러니까 지금 고기닭 쪽은 그래도 이렇게 웬만큼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산란개 피해가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체제가 없는 계란 쪽에 오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식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지금 이거 계란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계란을 수입하고 산란계를 수입하겠다. 지금 이게 정부 정책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산란계 자체를 수입한다는 말은 조금 정확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 어떤 종란이나 이런 건 사실 이제 거의 그 외국에서 종란이 뭐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만드는 알 그리고 이제 그거에 아주 유정란. 예. 유정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종란이라고 그래서 병아리를 낳는 그 알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니 병아리를 낳는 알과 유정란의 차이가 뭐예요? 유정란은 사실은 이렇게 소비하는 그 개념이고요. 종란은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종란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양계장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종란을 낳는 이제 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외국계 회사에서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을 그동안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 그 전체 그 신선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수입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 쪽에서는 많이들 긴장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계란 자체가 수입의 길이 열린 거 아니냐. 먼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시죠. 수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항공으로 수입을 하겠다고 지금 이제 AI 청정 국가인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여온다고 하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계란 자체가 잘 깨지기 때문에 항공으로 들여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사실 되게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입은 하겠다고 지금 농식품부나 기재부 쪽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저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그런 시각으로도 보고 있죠. 그 종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를 들면 그걸 수입했다고 칩시다. 예?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얘가 알 낳는 닭이 될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지금 당장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지금 해결책일 뿐더러 아니라, 저야 이제 농촌농업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생산자 쪽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계란이 한 30% 정도가 이제 평소의 물량보다 좀 적어진 건데요. 실제로 다 지금 계란들이 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계류가 뭐예요? 그러니까 각 집화장에 계란들이 모아져 있고, 다만 지금 이제. 풀질 않았다. 조리독감이 퍼져 있으니까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생산자 단체 쪽에서는 이게 어차피 물량은 지금 확실히 살처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딸리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묶여있는 계란만이라도 좀 유통을 확실한 방역을 하고 풀고 이런 방식을 써야지 바로 이렇게 수입을 하겠다라는 대책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대책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근데요, 거고. 예. 제가 궁금한 게 산란개들이 많이 살처분이 됐잖아요. 한 그러면은 2천만 마리 됐죠.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게 산란개들이 그만큼 없어지면 6개월 후에도 이게 또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산란개를 사실 수입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실제로 농민단체들도 산란계 혹은 이제 실용계 병아리를 수입을 해서 부분들을 좀 메꿔 나가야 되는 건데 계란 자체를 수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자인 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동안 계란이 상당히 저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은 이제 인지를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싸게 좀 소비를 한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내내 이제 계란 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조절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닭이 키워진 한 6개월 동안에 큰 좀 적응 기간이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수입으로 그냥 당장 메워져 버리면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지고 또 그 안에 농민들은 상당히 좀 다시
재도전 혹은 재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과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수입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입 자체는 지금 되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고요. 실제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저도 뭐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계란이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실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지금 자영업 분야거든요. 네. 그 자영업이나 특히 뭐 이제 제과 제빵 쪽에 이제 그 작은 빵집들인데 좀 어느 정도 시장 좀 적응을 좀 해야 되고 지금 농민단체에서 완전히 그 수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계란 껍질이 있는 그 전체 난은 그 전난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수입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그 아예 그냥 바로 가공할 수 있는 난액으로 하는 것까지는 우리도 용납은 하겠지만 난액은 이제 계란 깨트려서 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파우치 형태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형태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 전난 자체가 들어오는 건 상당히 시장 위협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 제조업자들이나 소비자들도 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은정 농촌농업사회학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영화로 뉴스를 하여간 영화를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영화평론가 최강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뭐 하세요? 네? 뭐 하시냐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요. 예, 그냥 집에서 방콕하고 못 봤던 영화 하나 봐야겠죠. 예. 근데 성탄 특수가 있죠, 그죠?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데이트하는 그런 관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기대작들이 많이 몰립니다. 특히 그 마스터라는 작품이 이번 주에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병헌 씨, 강동원 씨, 김우빈 씨까지 한꺼번에 한 영화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에 개봉했는데 어제까지 이틀 동안만 76만 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뭐 이번 주에 한 200만 명 정도는 거뜬하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Sing이라고 하는 작품, 노래 부른다라는 뜻이죠. 이 영화도 이번 주 개봉작 가운데 하나인데 한 극장에서 오디션이 벌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의인화된 동물들이죠. 동물들이 모여들어서 춤과 노래의 향연을 펼치는 앙증맞은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보실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사랑 영화 한 편도 이번에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Up for Love라는 작품인데요. 굉장히 외모도 뛰어나고 잘 나가는 여자가 있는데 이혼녀예요. 근데 그 키가 137cm밖에 안 되는. 진짜 근데 이 배우가 그래요? 예. 그 안 되는 작은 남자와 그 사랑을 펼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작품이 지난해에 개봉했었죠. 재개봉하는데요. 그냥 재개봉하는 게 아니라 흑백 버전으로 재개봉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그 조지 밀러 감독이 이 영화는 흑백으로 봐야 진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흑백 버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흑백으로 하지. 그래서 일종의 감독판 같은 느낌이죠. 블랙 앤 크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죠. 에곤 슐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에곤 슐레의 삶이 영화로 담겼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의 경랑과 불화를 일으키다가 28살의 나이에 요절한 에곤 슐레의 그 작품 세계와 삶을 다룬 작품이 이번 주에 또 개봉을 합니다. 지금 마스터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이병헌 씨도 나오고 강동원 씨도 나오죠? 네.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렇게 그 배우 패키징이 보면 이렇게 딱 누가 봐도 흥행이 될 만한 배우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마스터라는 작품은 그
대립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굉장히 화려한 언변과 또 정관계를 넘나드는 인맥으로 그 수만 명의 회원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이제 돈을 벌어온 그런 뭐랄까요? 그 통 큰 사기꾼이죠. 굉장히 통 큰 사기꾼인데. 조이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능범죄수사팀이 이제 그를 쫓아요. 예. 김재명이라는 인물인데 강동원 씨가 이 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이제 꼭 보면은 그 최측근을 일단 먼저 포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박장군, 김유빈 씨가 이 역을 맡았습니다. 예. 이 진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기꾼 회사의 브레인입니다. 이 박장군을 이제 포섭해서 압박을 합니다. 너 우리에게 협조하면 그냥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줄게.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박장군을 회유해 가면서 진 회장을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이 있는데 진 회장이 조직 내 배신자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동하고 어느 날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과연 그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는 이야기들을 범죄 액션 영화의 틀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 거악을 상징하는 진 회장 그리고 정의를 대변하는 김재명 형사의 대립구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박장군이라는 캐릭터를 가미해서 이제 그게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대 사기꾼 조직 안에 협조자를 만든다 이런 설정. 글쎄요. 그때 작년이 아니군요. 올해 10월에 개봉했던 아수라라는 영화도 그랬었는데 별로 그렇게 새로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영화 중반에 진 회장이 도피를 감행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잘 나가다가 뭔가 좀 끊기는 느낌을 안겨줘요. 그래서 긴장감이 상승하다가 이제 맥이 딱 끊기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플롯의 구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펼쳐지지 못한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 캐스팅은 화려하지만 배우들 각자가 맡은 역할 딱 자신들의 이미지에 걸맞는 이른바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참신함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무래도 또 이 사랑 영화 아니에요? 프랑스 영화 Up for Love. 사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 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모든 대부분의 스크린이 다 마스터 아니면 판도라, 라라랜드 이 세 편의 영화를 틀고 있거든요. 이번 주 개봉한 Up for Love도 사실 크리스마스에 보실 만한 사랑 영화로 괜찮은데 이 영화의 내용은 그 디안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이혼녀입니다. 근데 전 남편도 변호사고 자신도 변호사예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알고 보니 이제 자신의 휴대폰을 주운 남자였어요. 근데 목소리도 좋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서 왠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죠. 일단 뭐 휴대폰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근데 딱 나갔더니 이제 나름대로 디아는 이제 뭔가 좀 그야말로 훈남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키가 137cm. 그러니까 이 여자 그 주인공보다 한 50cm 한 40cm 정도 작은 그런 작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남자는 그 디안을 다짜고짜 이끌고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에너지가 넘치고 또 유머도 있고 매너는 온화하고 하다 보니까 키가 작다는 걸 빼고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안이 어느새 이 사람에게 빠져들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겠죠. 뭔가 이렇게 참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아름다운 선남선녀의 사랑만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보는 게 아니냐. 그런 거를 이제 편견을 한번 깨보자.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는 그런 그것을 그냥 약간 말랑말랑한 로맨틱 코미디의 틀 안에서 비판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최강희 평론가하고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뭐 신변에 변화가 생겨서요. 더 이상. 신변에 변화가 생겼다니까 엄청나게 큰일 난 것 같다. 좀 바빠지셔가지고.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더 이상 못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
많은 그 영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최대한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했고요. 네, 또 영화의 약점이나 허점이 있다면 또 가감 없이 비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음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소개해드린 영화 어포 러브 가운데 흘렀던 곡입니다. 레베카 퍼거슨이 불렀습니다. I Hope 마지막 곡으로 추천해드립니다. I Hope 함께 들으면서 최강희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크리스마스 되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가 유난히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이 다른 모든 문제를 집어삼키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달러 강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라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유난히 사랑과 평화라는 단어가 그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에는 좀 더 따뜻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 가져보시죠. 자,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전 크리스마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